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진행되는 이노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노뎁은 스마트시티 CCTV 관련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이었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인 18,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 정보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청약이 진행되고 주말을 지난 월요일에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8일입니다. 전일인 6월 17일 라온테크와 삼성 머스트 스펙 5의 동시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8일 화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신 분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대 고객이 아니시라면 일반 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 시에도 1,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35건의 수요 예측이 몰려 1573.9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의 1573.93대 1은 자이언트 스텝, 쿠콘, SKI 테크놀로지, 삼형 SNC의 뒤를 잇는 다섯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상단과 상단 초과 외에는 분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각화로 살펴보면 매우 깨끗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인 18,000원을 초과한 건수가 78.79%나 됩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18,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률과 분포가 좋은 것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이 조금 아쉽습니다. 건수 기준 6.48%, 수량 기준 6.05%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보면 이노뎁의 의무보유 확약이 좋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을 비교해보면 나노CMS, 뷰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청약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등급에 따른 청약 등급의 한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고객이 26,25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26,25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3,625만원이 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신청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9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균등 배정을 한 주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균등 배정 방식이 2분의 1로 고정이 되기에 균등 배정 주익수는 13만 1,250주가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하이투자증권은 제1투자증권으로 시작하여 CJ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여 하이투자증권이 되었지만 현재는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2012년 CJ 헬로비전 상장 이후 첫 주관하는 일반 공모입니다. 거의 10년 만의 청약이고 마이너 증권사라 참여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균등 배정으로 한 주 이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 및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영상 인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플랫폼의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요 매출 분야인 영상 인식을 살펴보면 여러 상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통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블랙박스는 카메라가 하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카메라의 영상이 기기 안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는 블랙박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여 후방 카메라의 영상도 본체에 저장이 되고 최근에는 사이드 카메라까지 포함해 4개의 카메라 영상이 하나의 본체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블랙박스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소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8채널 CCTV 패키지를 보면 8개의 CCTV 영상이 하나의 기기에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를 NV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장된 영상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이노뎁도 똑같이 CCTV와 MV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기에 4개에서 64개의 CCTV를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장비입니다.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영상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노뎁은 CCTV 녹화 장비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만 납품하기도 합니다. 카메라와 녹화 장비인 MVR은 전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노뎁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판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기업 등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와 기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입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매출을 보면 대부분이 공기업 및 자치단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노뎁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의 핵심 기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특허받은 초고속 이노 코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CCTV 등에서 입력받은 영상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P4, AV와 같은 동영상 파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노 코덱의 핵심 기술은 컴퓨터의 CPU가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를 2배로 올려준다는 기술입니다. 원래 1개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2개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모니터에 2개의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의 압축 효율을 낮추기만 하면 처리 속도는 CPU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노 코덱은 시스코가 공개한 오픈 H264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친절하게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한 공개 기술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을 잘 사용하였고 국내에는 오픈 264라는 상표까지 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C스트림입니다. C스트림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동영상은 사진을 1초에 30번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흔히 이용하는 JPG 파일을 1초에 30번 속도로 보여주면 동영상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용량이 매우 커집니다. 동영상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전 사진에서 변화가 있는 것만 보내는 것입니다. 해당 그림에서 집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만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만 있는 해당 부분만 다시 보냄으로써 용량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나는 부분만 보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뒤로 가기 재생 시에는 앞에 있는 정보가 없기에 모든 정보가 있는 사진으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 재생은 빠르게 잘 되는데 건너뛰기를 한다던가 뒤로 감기를 하는 경우 매우 버벅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동영상 압축 원리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생을 위해 아이프레임을 자주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이미지를 자주 넣어주면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이노뎁의 C스트림은 크기가 매우 큰 전체 이미지를 조금만 넣어도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영상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IoT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기술은 영상에서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주목해야 될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은 압축된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해냅니다. 해당 이미지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노뎁의 IoT 기술은 동영상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줄이고 압축된 동영상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변환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노뎁의 기술엔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의 매출은 2018년에서 2019년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2019년 대비 약 10%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납품이기에 하반기에 몰리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뎁의 이익률은 별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노뎁의 대부분의 매출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노뎁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노뎁에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을 보면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하고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노뎁이 납품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업이라면 평균 매출은 800억 이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평균 매출액은 1000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리스크를 PC 공공조달 시장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공공조달 PC시장의 대기업 참여 비율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엔 전체 규모의 50%, 2014년에는 25%, 그리고 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참여가 금지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PC는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로 중소기업이 PC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이텍, 삼보컴퓨터, 대우루컴즈 3개의 회사가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삼보컴퓨터의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매출이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매출은 990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우루컴즈의 2019년 매출은 1,081억 원입니다. 2020년 매출은 909억입니다. 평균 1,000억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상장사인 에이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의 매출을 살펴보면 989억, 932억, 1063억, 973억, 992억, 981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유지기준인 매출 1,000억 원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매출은 1,000억 원 수준에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고정되면 이익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텍의 주가는 몇 년간 정체하다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승은 에이텍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살펴본 PC 공급업체처럼 이노뎁도 한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667억 원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800억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앞으로 19.9%밖에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1,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49.9%가 늘어난 후에는 매출이 더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 성장치가 정해져 있다면 퍼 30은 적당한 수치일까요?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의 유통 가능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상당히 많고 지분 또한 42.7%나 됩니다. 이노뎁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시가총액이 1251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매우 많기에 전체적인 유통 가능 비율이 54.78%나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685.37억 원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높지 않고 배정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유통 가능 비율은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이 미달이 된다면 그만큼 유통 물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노뎁의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은 핑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C 인터내셔널과 샘 CNS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이 모두 상장 당일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을 모두 파악해봤습니다. 동유 인베스트먼트가 5.85%의 지분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휴맥스와 신용보증기금이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트론씨가 제일 낮은 취득단가인 주당 810원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4,000원에서 6,050원 사이로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 수치입니다. 틀릴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존 주주가 공모가 대비 매우 낮은 취득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이트론씨는 빠르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론씨는 예전에는 납품을 받는 관계였지만 2019년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일부 지분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빠르게 이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분은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유한 지분을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상 하이트론씨의 지분은 상장 당일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상장을 주관한 하이투자증권은 상장 당일 매각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은 라이노 정보기술도 상장 당일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주들이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직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 모두 행사가 가능하고 신청 가능한 수량이 약 39만 주가 됩니다. 행사 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많은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주는 미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CCTV 관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CCTV 카메라 저장 장치는 매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 원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74.7%나 됩니다.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가 63.5%이고 현대자동차가 81.6%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노뎁의 주요 고객은 관공서입니다. 이노뎁은 중소기업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의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곧 최대치에 이르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당장은 관공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AI 관련 기술력과 수주를 쌓아서 독자 영역을 구축한다면 수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노뎁은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은 회사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모두 관계했던 회사, 투자 등 기관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전량 매물로 나오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하이투자증권은 매각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 등은 매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경쟁률은 높고 의무 보유 확약은 낮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 직후에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일차 경쟁률과 우리 사주 미달을 살펴보시고 청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